안녕하세요. 엑스코스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5월 15일 금요일, 오늘 벌써 다섯 번째인가요? 예, 다섯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네스빔 적산 백봉현 대표고요. 옆에 유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 예, 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 인원 참여하시는 분들 수하고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고 예, 그 전에 이제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했던 거랑 예, 비교해봐서 예, 시간대는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네, 참여가 많은 쪽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황금의 달 5월인데 뭐 여행도 못 가시고 다들 외출도 못 하시고 하는데 뭐 합니까? 유튜브 보면서 엑스코스트 TV 보면서 한번 연습 따라 하시면 그런 대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1위 대가를 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엑셀 내보낼 때 네, 주의사항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어떤 기능들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들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외부 엑셀을 가져오다 오려고 일부 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예, 자세하게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들 보충을 해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밴드나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게시 질문이 이렇게 가끔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오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 예. 전체적으로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엑셀 가져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엑셀마다 형식이 다르고, 또, 그래서 아마 그 100% 그대로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은 아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엑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엑셀을 한 번에 가져오는 기능도 있고 부분 부분 이렇게 끊어서 가져오는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복잡한 기능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쉬운 기능으로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계산서 중에서도 지난번에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광급자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외 품목들 별도로 표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내역 단가 일괄 계산을 한 번에 안 하고 또 넘어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다고. 그래서 갱신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부터 갈까요, 오늘? 예,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대가 저희가 이제 아니, 2시간을 하는데, 1시간 50분 정도 하는데, 네,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이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는데, 후반부에 질문을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다 못하게 되죠. 그렇죠. 가능하면 네, 좀 일찍, 예, 1부에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2부에서도 좀 이른 시간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엑셀을 가져오려면 어,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이르데카를 내역서를 만들어 볼게요. 공사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공사 추가를 누르시고, 제목을 외부 엑셀 가져오기. 이렇게 제목을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생성을 누르면 자원을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할 거니까요. 생성을 누르고요.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여기 백지 상태의 내역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외부 엑셀을 이제 가져오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엑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 아마 이 엑셀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 원가 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 집계표 있고요. 공정별 내역서 있고, 일대가 목록, 그 다음에 일대가 중기단가 목록, 중기단가 산출서, 그리고 단가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설계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뭐예요? 단가대표거든요. 그렇죠. 이 단가대표만 가져오면 단가대표하고 일대가 목록만 가져오면 내역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 엑셀을 가져오는데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이 코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엑셀에 보시면요, 이 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코드가 있는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코드가 없는 경우들은 가져오더라도 임의로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 코드가 중복이 나올 수도 있고, 형식에 맞지 않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 엑셀을 가져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건데, 기본 형식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단가 대비표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위대가 목록이 있어요. 일위대가 목록. 자, 일위대가 목록과 그 다음에 단가 대비표. 이 두 개가 자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 내역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역서만 가져오면 되겠죠. 반대로 가져와야 돼요. 내역서부터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데카 목록을 먼저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데카 목록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요. 범위를 컨트롤 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엑스코스트 프로그램 와가지고요, 컨트롤 V가 붙여넣기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립보드 붙여넣기가 있겠죠. 이걸 컨트롤 V죠. 클립보드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컨트롤 V를 넣으면 첫 번째가 코드죠. 코드부터 차례차례 가져오시면 돼요. 코드, 품명, 규격,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경비 단가 가져오는데 사실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재계산을 할 거니까 이 단가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비 단가 사용 안 함, 이건 비고죠. 비고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비고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가져왔죠. 자, 가져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자재로 가져왔어요. 자재로 가져왔기 때문에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색깔이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자재예요. 품목 구분이 자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1위대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어, 세부 내용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모두 선택할게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돼요. 모두 선택. 첫 번째 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품목 구분이 이비대가로 선택하면 되겠죠. 이비대가로 선택하며 그리고 나서 아무데나 누르시면 돼요. 자, 바뀌었어요. 자, 컨트롤 U를 누르면 취소가 돼요. 컨트롤 U 취소 누르면 다 이비대가로 바뀌었어요. 볼까요? 자, 이제 이비대가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자재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재만. 이비대가 목록은 가져왔어요. 자재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다시 가셔가지고 단가 대입표 가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복사를 해요. 이렇게. P5까지 가져올게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자, 컨트롤 C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와가지고요. 자, 이때는 자원에 가셔가지고요. 자재에 있죠, 자재. 자재에다가 컨트롤 V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컨트롤 V를 넣으면 자, 똑같이 클립보드 모양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넣으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코드가 맞죠? 코드 첫 번째 이게 빠졌으니까 넣어주고요. 이게 코드고요. 이게 품명, 규격, 단위 이게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화면 좁으니까 가격 정보 페이지, 거래 가격의 페이지, 유통 물가의 페이지. 그 다음에 물가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물가 자료가 아니라 조사 가격 1이 돼요. 조사 가격 1이 되고요. 이건 조사 가격 2가 되겠죠. 2가 되고요. 재료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노무비니까 하시면 되고 적용 단가는 안 가져도 돼요. 사용 안 함. 그 다음에 노무비 이쪽으로 갈까요? 자, 가격 정보, 거래 가격, 유통 물가, 여기로 조사 가격을 가져올게요. 조사 가격 1, 조사 가격 2. 자, 이 경자는 경비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비고인데 이건 비고 아니에요. 번호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올 거예요.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품목 구분이 아니라 이게 비고죠. 비고의 비고. 나머지는 안 가져도 돼요.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다 가져왔죠. 단가 대입표 전체를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요. 자, 단가 대입표는 다 가져왔어요. 노임을 가볼까요? 노임. 자, 노임도 자동으로 가져왔어요. L로 시작하는 코드들은 자동으로 노임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L로 시작하는 건 노임. 단가 대비표는 다 가져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역서로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품목들을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건 왜 그러죠? 이미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네. 보시면 1대가 목록에 다 저장돼 있어요.
내역서에서 지우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내역서에는 그냥 똑같은 이 품목을 진열만 해놨어요. 아, 그럼 원 예, 원본은, 내용은 예, 일이 됐거나 자재 쪽에 있고, 예, 내역은, 그렇죠. 그 단순 예, 보여주는 예, 진열만 기능이니까. 해놓은 거죠. 그 진열한 걸 다시 제거를 해도 원본은 살아있는 음, 거죠. 그래서 내역서에 있는 부분을 다 지워버릴게요. 지금 현재 내역서에 있는 거는 일이 됐거 목록인 거죠? 예, 목록이에요. 실제 내역이 아닌 거죠? 네네. 아, 그래서 지우는군요. 예, 이거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죠. 이게 참 어려운 기능이에요. 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음, 그럼 삭제를 어떻게 하신 거죠? 빨간색 글씨로 다 되어 아, 있는데.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음, 컨트롤 D를 눌렀어요. 제가 모두 선택은 어떻게 해요? Shift를 누르고 네. 첫, 첫 번째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누르면 돼요. 아, 엑셀 엑셀 선택하듯이, 같아요. 행 예, 선택하듯이. 그리고 나서 예, 컨트롤 D? 예, 컨트롤 D인데 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또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기능은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가져와야 돼요? 내역서를 가져야 되죠. 그럼 지금까지 한 행위는 자원을 가져온 거예요. 자원을 가져온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예, 내역하고 자원하고 좀 따로따로 생각을 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든지 한 번에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한 네. 번에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여러 가지 엑셀이 있는데 네, 뭐 내역서, 일이됐과 목록, 네, 뭐 자재 단가 대비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한 거는 아직 내역서는 안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내역서를 가져오는 행위는 맨 마지막에 해야 예, 된다. 예, 그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예. 첫 번째 일이됐과 목록을 가져오고 그렇죠. 두 번째 단가 대비표를 가져오고 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내역서를 가져와야만 이게 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내역서 가져온 건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잖아요. 한 번에 가져오는 거, 공종까지 한 번에 가져오는 거 기능을 해봤잖아요. 들어가서 이게 내역서인데, 공종 분류까지 한 번에 가져오려면 또 편집을 해야 되겠죠? 한 번에 넣으려면요. 그리고 뒤에 보통 이 뒤쪽에 보시면요. 확대를 해볼게요. 자, 뒤쪽에 보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보통 내역서를 만든 것들은 뒤에 보면요. 언히든을 누르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코드가. 자, 이게 있는 것들은 쉽게 가져와요. 코드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코드가 없으니까 매칭해줄 연결 고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코드로 된 걸 한번 입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것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1대가고 목록은 입력, 1대가 목록하고 단가 대표는 입력했죠. 네. 그 제가 코드, 여기 있는 코드를, 안 가져오고 한번 해볼게요. 코드 없이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정 분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공정 분류를 안 하고요. 만약 공정 분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 자, 공정까지 한 번에 가져와 볼까요? 그럼 공정은, 자, 모든 공정에는 앞에 코드를 내가 10번만 넣어볼게요. 10번. 공정 분류에다가 10번을 넣었죠. 공정 분류에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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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공정 분류에다만 번호를 넣어줬어요. 자, 자, 이걸 공정을 구분해주는 번호예요. 4자리 이하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이 맞지 않는 엑셀을 가져올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기능도 있어요.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역서에다가 클립보드 붙여넣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어요. 자, 맨 앞에 이 부분을 제가 이름을 코드라고 지정을 할게요. 코드, 품목, 규격, 단위, 단위죠? 수량이죠?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 사용 안함, 노무비, 단가, 사용 안함, 경비의 단가, 그 다음에 사용 안함, 그 다음에 비고는 사용 안함. 나머지는 다 사용 안 하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사용 안 함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수량에다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있는 엑셀에 있는 금액을 가져와 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용 안 함이라는 거를 깜빡하고 예, 일단 가져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집계를 다시 돌리면 예, 단가 곱하기 예, 수량으로 예. 어차피 재계산돼요. 그럼 굳이 사용 안 함이라고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값이 들어갈까 보죠. 여기 단가밖에 넣을 게 선택할 게 없잖아요. 아, 금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단가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네.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본다는 거죠. 자, 코드를 제가 안 가져왔어요. 자, 코드를 안 가져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보세요. 임의로 코드가 만들어져 버렸죠. 확대 좀 해주실래요? 그럴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안 보이는데. 자, 아, ZA로 뭐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대가 목록에서 아까 입력한 게 있잖아요. 이리대가 목록. 여기서 입력한 값하고 다르니까 네. 신규로 인식을 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신규. 그러니까 음, 목록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건 목록이 있어요. 자갈은. 코드를 가져왔죠. 아, 제가 코드를 안 넣었지만 자갈이고 품명, 규격, 단위가 일치하니까 얘도 가격을 잡아준 거죠. 잠깐. 자갈이 네. 왜 코드가 있는 거죠? 아, 품- 단가 대비표에 넣었으니까. 예, 단가 대입해서 자갈, 음. 그 다음에 이 뒤에 품명이죠. 품명, 규격, 단위가 일치하니까 똑같은 그럼 게 있다는 코드가 거예요. 없더라도, 예, 없더라도. 코드가 없는데 예, 품명 규격 단위가 예, 일치하면 예. 알아서 코드를 알아서 가져오는 매칭을 거죠. 시킨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되겠죠. 네. 조금이라도 다르면 띄어쓰기가 틀린다든가 음, 뭐 한 품목이 틀리다든가 그러면 네. 신규를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지금 1대값 목록은 전부 다 Z로 시작하는 신규의 신규 코드도 읽어버렸고 그럼 1대값 목록은 결국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네. 다 신규로 들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얀색 바탕인 거 보니까 네. 이것도 자재로 가져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재로 가져와 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1위 대가를 가져와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살려서 가져와 볼까요? 잠깐 이렇게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다시 가져와야 되죠.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네, 엑셀 내역에 코드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가져오는 다시 거. 입력을 해야 되죠. 1위 대가를 다 네. 바꿔주고. 네. 그러면 이제 볼까요? 2대가하고 두 개 서로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요? 자, 2대가 목록에 가시면 이제 F5번 키를 눌러서 제가 가져왔죠. 2대가 목록에 보시면 자,
여기가 아까 고양이죠. 자, 이 고양을 한번 볼까요? 코드가 다르잖아요. AADE로 시작하는 코드이고요. 자, AADE 0220 이렇게 시작하는 1대가 목록이 있는데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전혀 다른 코드죠. 서로 다른 거예요. 이름은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다시 땡겨 오는 건가요? 다시 입력하거나 네. 수동으로 하나씩 바꿔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수동원 하나씩 가져오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이렇게 가져와서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이 틀리니까 이 수량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존 걸 하나를 지우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하나 가져와서 예, 수량 해놓고 예, 위에 건 지우고 예.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아니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 코드만 복사를 해요. 컨트롤 C로. 그리고 나서 현장 정리죠. 네. 여기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 모드가 돼요. 네. 그래서 컨트롤 V를 눌러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엔터를 쳐볼까요? 예. 그러면 어떤 창이 뜨냐면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현재 코드를 치환 바꾸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때 저장을 누르면 이제 코드가 바뀌어요. 자, 바뀌었죠. 아까 있는 코드에서 바뀌면서 이르데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금액은 없어요? 그렇죠. 금액이 없죠. 네. 자,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아까 제가 폰명 규격 단위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 내역서에서 가져올 때. 이르데카 목록에는 단가가 없는데, 내역서에는 단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둘이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단가가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같은 이름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인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처음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하나씩 지우는 방법이죠. 지우는 것도 하나씩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하위 공정을 같이 지울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 양이 많네요. 이제 컨트롤 D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선택해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하나씩 지워야 돼요. 한 번에 공정을 여러 개 지우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 삭제. 단축키는 F4키나 딜리트 키를 쓰면 되죠. 네. 저 세 가지 옵션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하면은 네. 그 한 줄만 지워지는 거고, 그렇죠. 공정만 지워지고요. 두 번째 선택을 하면 그 공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항목까지 품목. 예. 같이 지워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F4키나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네. 빨리빨리 손에 익으면 빨리빨리 지울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다시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제 네.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번에 이제 코드 살려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살려서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이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음. 근데 이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두 개, 한 세 개 정도만 할게요. 저 열 전체를 A열 쪽으로 가져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전체가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은 빨리 하겠죠. 그래서 이게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가를 가져오지 말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져올게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클립보드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앞에가 코드죠. 이거 살려야 되겠죠. 코드 품목 규격 단위 수량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가져오지 말고요. 사용한함 그렇죠? 저장. 자 이렇게 하니까 코드를 가져오죠. 네. 자 코드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가가 자동으로 살아났죠. 색깔이 변했네요. 네. 연잎색으로. 예, 단가도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예, 저거는 그러면은 예, 처음에 내역서를 가져오기 전에 네, 단가 대비표하고 네. 이리대가 목록을 미리 선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예, 예, 만약에 이리대가 목록 단가 대비표를 안 가져오고 네, 그냥 처음부터 내역서를 땡겨왔다. 네. 코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 세팅해서 가져오면 한 번에 가져오고 그죠? 아니 단가 대비표하고 이리대가 목록을 안 한 상태에서 아, 처음에 그냥 내역서를 컨트롤 CV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코드는 있는 거잖아요. 좀 어렵네. 이리덱가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요? 아,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코드만 집어넣으면 돼요. 품명 규격 단위가 안 넣어도 코드만 넣어도 자동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유의할 거는 네, 내역서만 가져오면 네, 그러니까 이리대가 목록하고 단가 대표를 안 네. 가져오고 네. 내역서만 먼저 이렇게 가져오면 금액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원이 없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요 내역서를 가져오는 거는 마지막에 하고 네, 이걸 하기 전에 네, 사전 작업으로 단가 대표를 먼저 가져오고 네, 이리대가 목록도 먼저 가져오고 네, 요 두 개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역서를 가져오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자원을 그대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네.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덱가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리덱가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강간 비계맥이라는 이리덱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서 이리덱가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데이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겠어요? XML을 쓴다는 거잖아요. 호환 그렇죠. 데이터.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외부 엑셀을 그냥 끌고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쉽게 못 끌고 와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 프로그램마다 이리덱가가 만들어진 방식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만들어진 것들은 뭘 못 가져오겠어요? 코드가 없잖아요. 엑셀로 만드신 분들은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없으니까 품명 규격 단위로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단가 대비표에 있는 이름하고 이리덱가에 있는 이름하고 이름이 막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르게 적어놨잖아요. 띄어쓰기 하나만 달라도 다른 거니까.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결국 수동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XML이라는 호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예, 근데 엑스코스트는 무료기 때문에 예, 내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행위들을 하고 싶어. 내역서를. 예. 우리 현장에 맞게. 네, 그러면 엑셀을 갖고 하는 거보다는 네, XML이라는 파일을 하면 예.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ML을 받아놓은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요즘에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는
그 엑셀 데이터는 지난번에 가져온 기능 해봤잖아요. 네. 외부 엑셀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구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여기 도구에 있는 프로젝트 목록에서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엑스코스에서 만든 엑셀 파일 가져오기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메뉴가 지금 하나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두 개였는데 이 하나 기능으로 외부의 엑셀로 만들어진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엑셀 파일하고 엑스코스트에서 만든 엑셀 파일 두 가지 다 기능을 가져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이 좀 틀리죠. 단가 대비표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단가 대비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다음 예, 시간에 예, 지금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아까 엑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기능이 네.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외부 엑셀을 가져오는 기능이.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품목 구분은 아까 제가 만약에 여기는 단가 산출서도 못 가져가요. 이건 단가 산출서죠. 탑하기, 대매우기, 중기단가. 예, 단가 산출해가지고 우리 상근 있잖아요. 상근인데 상근은 못 가져오거든요. 그 상근은 가셔서 이제 품목 구분을 단가 산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U로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엔터를 안 누르네요. 단가 산출 누르고 답례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U. 자, 이제 단가 산출이라는 품목 구분을 바뀌니까 색상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가 산출은 단가 산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대가는 이 대가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다르네요. 밑에 네. 세부 항목이. 그렇죠. 그럼 이제 강간비계 같은 경우는 가보면요. 자, 품목 가지고 계세요. 자, 자재에서. 그러면 강간비계 매기를 찾아볼까요? 강간비계 매기 자재가 여기 있네요. 비계 안전장치부터 여기까지 강간비계 매기잖아요. 여기까지.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자, 이게 수량을 원본에 있는 수량을 그대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수동으로. 뭐 0.1 뭐 이렇게 넣으시면요. 0.1, 0.2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 원본을 보고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보고. 그 원본이라는 거는 내가 받아놓은 엑셀 안에 네네. 내역서 옆에 1위 대가 예. 여기에 들어가서 예.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하나하나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다 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 기능을 한 번에 가져오는 폼이 있어요. 그 폼이 이제 양식이라는 건데 어디 있냐면요. 데이터에 가시면요. 데이터에 가셔서 가져오기. 여기 보면 엑셀 파일에서 자원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메뉴를 누르시면 이 열린 창 닫아버리고요. 그럼 이 창이 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양식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시면 양식을 다운받아요. 다운받고요. 이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잠 닫아버릴게요. 이제 닫아버리고요. 자, 양식 파일을 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 탭을 보시면요. 1위 대가 목록, 1위 대가, 단가 대비표 이렇게 돼 있죠. 네. 카테고리도 가져야 되지만 뭐 일반 내역서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원 가져오기 기능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원 가져오기 기능. 1위 대가 목록이 여기 있잖아요. 네. 자, 이제 1위 대가 목록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일정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품명, 주격, 단위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품목의 구분이 여기 있어요. 1위 대가냐 단가 산출이냐. 1위 대가 목록에는 1위 대가와 단가 산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1위 대가 아니면 단가 산출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구분값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죠.
기계 경비냐 아니냐. 지금 단위가 HR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기계 경비예요. 시간당으로. 그렇죠.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 건 기계 경비면 T를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안 넣어도 빈칸을 두면 돼요. 나머지는 안 넣으셔도 돼요. 단가도 안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대가 목록을 그대로 여기다가 양식에다 붙여넣으면 되겠죠. 코드, 품명, 규격, 단위, 그리고 이대가냐 아니냐, 기계경비냐 아니냐,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대가 내역을 가지고요. 자, 이대가에서 제목만 없으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앞에 보면 이대가 코드가 있고요. 품목 코드가 있어요. 이건 순수한 자재 코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1대가예요. 그렇죠? 1대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1대가에 기존에 있는 엑셀에서 볼까요, 한번? 자, 1대가. 여기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같은 양식으로 편집한다 그러면 언히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복사가 되어 있네. 자, 이렇게 빈칸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 빈칸 또 하나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있죠, 코드. 이걸 복사를 해요. 컨트롤 V.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위 대가 코드가 있고 2위 대가의 세부 코드가 있죠.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이 1위 대가를 고르고 여기까지 코드가 같은 것들은 하나의 호표죠. 앞에 코드가 같은 건 하나의 호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호표. 네. 세 번째 호표. 그럼 여기 있는 이 큰 제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제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다 지워도 돼요. 이렇게. 안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 꼭 지우면, 지워야 되는 건가요? 안 지우면, 안 지워도 돼서 상관없는데, 네. 허수값이 들어오겠죠? 혹시? 네, 가짜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걸 다 지워버리면 어떤 모양이에요? 다 필요 없는 값들을 지워버리면 이런 모양이겠죠. 여기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양식이라는 사이죠. 자, 양식의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데카 코드, 그 다음에 품명, 규격, 단위, 그 다음에 수량,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산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산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공구 솔료 같은 거죠. 솔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데카 번호를 10번부터 40번까지. 이데카 번호가 한 개 호표 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각각의 산식들이 들어가 있죠. 이 데이터를 아마 엑셀 변환하면 저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저 값을 읽어드리면 그대로 읽어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 양식이란 파일을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엑스포트에 가가지고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파일에서 자원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하시면 양식 파일을 선택하고요. 자, 읽었습니다. 생성. 이렇게 누르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와요. 어떤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아까 가져오는 양식에 거예요? 있는 데이터. 양식이라는 파일. 그 양식이라는 파일은 이데카 원래 있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야 돼요. 원래 샘플 양식을 제가 읽어오는 거예요. 네. 샘플 양식처럼 이데카를 네.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언제 쓰는 거죠? 자원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그러니까 회사 내에 어떤 이데카 데이터가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 자원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엑스포스로. 아, 이건 그럼 자원 만들기 개념이네요. 그렇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헷갈리시던 분들은, 네, 왜냐면 제가 헷갈려서 지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설명드린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네, 이 엑스코스트 형식에 맞춰서 네, 자원을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뭐 내역에 있는 거를 땡겨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앞에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양식이라는 근데 거는. 이제 다른 타 내역서도 같은 원리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음, 타 내역서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데카들이 살아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 이데카들이 있죠. 방금 제가 엑셀에서 가져온 것들이 여기 추가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식을 갖춰주면 외부 네. 엑셀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음,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예, 이렇게. 예. 간단한 설명이 아니라서 쉽게 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가능은 하지만 예, 그걸 익히려면 예,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가져오는 게? 뭐 건설 일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한 일이 그 없잖아요. 형식이 다른 프로그램이 한 네, 개가 아니고 네,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이게 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작업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형태를 그렇죠.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금 8종, 9종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호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XML을 왜 만들겠어요? 호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데이터는 다 읽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XML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호환 규정이 파일이 없으면 외부 엑셀 8개 종의 엑셀 데이터를 다 읽어드려야 돼요. 음, 그러면 이런 기능을 8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각 회사별로. 네. 그런데 또 엑셀로 만들어갖고 제출하신 분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9개네요. 아, 엑셀로 아홉. 만드신 분들은 각각 양식이 틀리잖아요. 네, 다 다르죠. 예, 뭐, 그러면 1000가지도 나올 수 네. 있고,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 예, 양식이라는 폼을 예, 이용해서 예, 엑스코스트로 불러드릴 수는 있다. 예,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더 좋은 방법은 XML 파일을 받는 게 좋다. 그렇죠. 타 프로그램에서 만든 예, 거.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음, 잘하신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음, 저보다 더 잘하신 분도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읽어오시는데, 근데, 음. 아주 많은 분, 특별한 분이죠.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극소수. 예, 왜냐면 저도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은 XML 파일 달라고 그래서 예, 그거 없으면 못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구해 주시더라고요. XML 파일을. 그러니까 이 엑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음, 정부 호환 규정을 만들려면 호환 규정 XML 파일로 만들려면 일단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기존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음. 제일 좋은 방법은 XML 파일을 받는다. 그게 제일 좋은 음, 방법이고, 그게 없으면 아까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예, 어느 정도 반자동 예, 형태로 가져오는 예, 방식을 이제 취해도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10분 쉬고 야, 8시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할 거고요. 이거 설명하면 금방 갔거든요. 네, 2부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예, 2부에서는 이제 1위 대가 네, 만들기, 예, 엑스코스 기능, 좀 예, 더 기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10분.